안녕하세요. 이번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맡은 김도훈입니다. 오늘 저는 확률적 미분 방정식을 통한 스코어 기반 생성 모델링이라는 논문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스탠퍼드 대학교와 구글 브레인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생성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판별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간략하게 소개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SMLD와 DDPM의 기본 개념과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네 번째로는 이 논문의 핵심적 모델이 되는 SD를 사용한 스코어 기반 생성 모델링의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주요 개념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역방향 SD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의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고 세미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모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 분포 px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즉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배웁니다. 반면에 판별 모델은 py와 x를 추정하여 클래스 간의 경계를 학습을 하는 모델입니다. 생성형 모델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언급하자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므로 창의적인 작업이 가능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복잡한 모델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 학습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생성 모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이제 생성 모델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신경망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생성 모델은 무작위 노이즈, 즉 가우시안 분포를 입력으로 받아 데이터를 생성하는 신경망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파라미터 세타를 가지고 있으며, 이 파라미터를 통해 데이터 분포를 생성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위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고, 여기서 f세타g는 생성 모델이 학습한 분포이고 px는 실제 데이터 분포입니다. 생성 모델은 이 두 분포 간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즉 생성된 데이터 분포와 실제 데이터 분포 간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성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성형 모델에는 어떠한 모델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얼굴 데이터셋이 있다면 이 얼굴 데이터셋을 이용해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생성형 모델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 모델들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있는데, 각각의 모델의 핵심 개념과 주요 특징만 짚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로 걔는 생성자가 가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판별자가 이를 진짜 데이터와 구별하는 방식으로 서로 경쟁을 하며 학습을 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고, 두 번째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는 인코더가 데이터를 잠재 공간으로 변환을 하고, 디코더가 이를 다시 원래 데이터로 복원을 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데이터의 잠재 구조를 학습을 하며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디퓨전 모델은 데이터에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하고 이를 역으로 제거를 하면서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성형 모델의 예시와 장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보았으니, 이제 생성형 모델이 직면하는 세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품질 샘플은 생성된 데이터의 품질이 높아야 한다라는 점이고, 둘째로 빠른 샘플링은 데이터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모드 커버리지 및 다양성은 생성된 데이터가 다양한 모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각 생성형 모델은 이 중 일부를 타협해야 합니다. 각각의 모델은 여기서 보듯이 타협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고, 이 타협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비교적 최신 모델인 디퓨전 모델도 한계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생성형 모델은 디퓨전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디퓨전 모델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긴 할 거지만, 디퓨전 모델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디퓨전 모델은 확산 과정을 통해 샘플링 과정을 근사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의 작동 프로세스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산 과정이라고 하는 순방향 과정은 데이터에 점진적으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하고, 슬라이드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x0에서 시작을 하여 xt까지 점진적으로 노이즈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샘플링 과정, 즉 역방향 과정은 노이즈가 추가된 데이터에서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슬라이드 상단 가운데 그림에서 보듯이 XT에서 시작하여 역으로 X0로 복원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은 각 단계 T에서 T-1로 이동하며 각 단계에서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토대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디퓨전 모델의 작동 방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인지하고 넘어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문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성공적인 확률적 생성 모델로 SMLD와 DDPM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두 클래스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노이즈로 데이터를 손상을 시키고 이를 복원하는 방법을 학습을 합니다. SMLD는 각 노이즈 스케일에서 스코어를 학습을 하고 랑제빙 다이내믹스를 사용하여 샘플링을 합니다. DDPM은 학습이 용이하도록 역분포를 정의를 하여 각 단계를 역으로 수행하는데, 연속적인 상태 공간에서는 DDPM의 목표 함수가 암시적으로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이 두 모델은 스코어 기반 생성 모델로 통합된다 라고 저자는 언급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은 뒤에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므로 이런 모델이 있구나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저자들은 확률적 미분 방정식을 통해 이전 접근 방식을 일반화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는데, 이것은 새로운 샘플링 방법과 기능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유연한 노이즈 분포 대신 시간에 따라 진화하는 연속적인 분포를 고려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데이터를 랜덤 노이즈로 점진적으로 확산시키고 역방향 과정에서 랜덤 노이즈를 데이터로 복원을 합니다. 역방향 과정은 시간 함수로서 forward SD에서 유도된 주변 확률 밀도의 스코어를 충족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간에 의존하는 신경망을 학습시켜 스코어를 추정을 한 후 역방향 SD를 근사하기 위해 수치적 SD 솔버를 사용하여 샘플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모델의 확률적 미분 방정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샘플링 방법과 기능을 통합한 프레임워크의 장점을 저자는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연한 샘플링과 라이클리후드 계산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제어 가능한 데이터 생성을 지원한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다양한 생성 작업에 적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발판 삼아 저자는 보다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데이터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알아야 하는 배경 지식
내용 중에서 SML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MLD는 랜덤 노이즈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이는 데이터의 초기 상태가 무작위 노이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 스코어 매칭이라는 과정을 겪는데, 점수 추정 모델 S세타를 사용하여 각 데이터 포인트의 점수, 로그 확률 밀도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상승을 사용하여 점수를 따라가고, 점수 매칭의 목표는 추정된 점수 S세타 X가 실제 점수인 그레디언트 X 로그 P 오브 X에 가깝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실함수를 보시면 추정된 점수와 실제 점수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구나 라는 것을 수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 함수가 학습이 되었으며 랑제빈 다이나믹스를 사용하여 새로운 샘플을 생성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점수를 따라가게 되며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줄여가면서 데이터와 유사한 새로운 샘플을 만듭니다. 랑제빈의 수식도 함께 보시면 여기서 입실론 i는 학습률, zi는 표준 정구분포를 따르는 노이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식은 데이터를 랜덤 노이즈에서 점진적으로 이동시켜서 새로운 샘플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즉, 랑제민 다이나믹스에 의해 아래와 같이 랜덤 노이즈에서 시작을 하여 입력 이미지의 분포에 맞는 데이터 포인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의 방법은 샘플링의 품질을 높여주고 샘플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샘플을 생성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SMLD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함께 보시면 슬라이드 왼쪽의 이미지는 데이터의 밀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중간 부분은 추정된 점수를 나타내며 높은 라이클리후드 영역에서는 정확하지만 낮은 라이클리후드 영역에서는 부정확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부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을 사용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라이클리후드와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라이클리후드는 데이터가 특정 모델이나 분포에서 관찰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특정 데이터 포인트가 주어진 분포나 모델에서 얼마나 일어날 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이란 입력 데이터에 작은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여 변형된 데이터 분포를 생성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낮은 라이클리후드 영역에서도 점수를 정확하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스 펑션을 보시면 여기서 x 틸다는 노이즈가 추가된 데이터, 그리고 시그마는 노이즈의 크기입니다. 이 손실 함수는 노이즈가 추가된 데이터의 점수 S세타와 실제 점수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파란색 네모를 NCSN이라고 부르는데, 노이즈 조건부 스코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것은 낮은 라이클리후드 영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점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샘플링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NCNS는 SMLD의 한 방식으로 노이즈 조건부 스코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점수를 추정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노이즈 스케일 시그마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며 샘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SMLD의 논문에서는 NCNS를 다음과 같은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 오브젝트의 가중치의 합으로 학습시킵니다. 이 목적 함수는 다양한 스케일의 시그마 i에서 점수를 정확하게 추정하도록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샘플링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화 단계에서는 최대 노이즈 시그마 맥스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줄여가고, 그 다음 각 노이즈 스케일 시그마 i에 대해 M단계의 랑제빈 MCMC를 수행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식과 함께 살펴보면,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는 점진적으로 노이즈에서 원래 데이터 분포 P 데이터 X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SMLD는 점수 함수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랑제빈 다이나믹스를 사용을 하여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ty 모델 DDP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DPM은 데이터에서 노이즈로, 그리고 노이즈에서 다시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모델입니다. 이는 순방향 변환과 역방향 변환을 포함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순방향 변환은 데이터에서 노이즈로 변환하는 과정이고 각 단계는 가우시안 분포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베타 t는 각 단계에서 추가되는 노이즈의 양을 조절하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다음 과정, 두 번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역방향 변환은 노이즈에서 다시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각 단계는 역방향 가우시아 분포로 표현이 되고, 여기서 S세타 XTT는 학습된 스코어 함수라고 합니다. 샘플링 과정은 스코어 함수가 학습된 후에 수행이 되고, 앤세스탈러 샘플링은 각 시간 단계에서 이전 단계의 샘플을 기반으로 새로운 샘플을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연쇄 법칙, 즉 체인룰을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샘플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t에서 제로까지 반복을 하고 각 시간 단계에서 노이즈가 점진적으로 제거가 될 것이며, 모델은 점차 원본 데이터의 형태를 복원합니다. 연쇄 법칙을 사용하여 각 단계의 샘플링이 이전 단계의 결과에 의존하므로 초기의 노이즈가 점진적으로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DDPM은 데이터에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한 후 역방향으로 노이즈를 제거를 하며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경 지식에 관한 내용으로 채웠으니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확률 SD를 사용한 스코어 기반 생성 모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LD와 DDPM은 데이터를 노이즈로 변환을 하고 다시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작동을 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 노이즈 스케일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무한한 노이즈 스케일로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노이즈를 시간 변수를 취급을 하여 확률적 미분 방정식 관점에서 두 방법론을 통합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원본 데이터 분포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를 하여 미리 정의된 노이즈 분포로 변환을 하는 SDE와 이에 대응하는 역방향 SDE를 사용을 하여 노이즈 분포에서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제거를 하여 원본 데이터 분포로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두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SD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미지의 함수들을 도함수를 사용하여 추정을 하고 무작위 변수들을 포함을 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확률 과정을 설명하는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Perturbing Data with SD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확률적 미분 방정식을 사용을 하여 약간의 변환을 하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위 그림은 전체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며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추가하는 순방향 과정을 보여줍니다. 논문의 목표 중 하나는 x0가 p0를 따르며 xt가 pt를 따르도록 연속적인 시간 변수인 t가 0부터 t까지의 구간에 속하는 디퓨전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확산 과정을 위와 같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DW는 브라운 운동과 같은 표준 와이널 과정이고, FXT는 드리프트 계수, GT는 확산 계수입니다. 반대로 역방향 과정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며, 여기서
gradient x log ptx는 데이터의 분포의 기울기, 그러니까 스코어 함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fxt는 결정론적인 부분을, gt는 여기서도 노이즈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확률적 미분 방정식, 즉 SD의 역방향 변환을 통해 샘플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데이터 분포 P0X에서 시작을 하여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하여 사전 확률 분포 PTX로 변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 사전 확률 분포에서 다시 데이터를 복원을 하는데, 이를 역방향 SD로 표현을 하면 아래와 같이 어, 아래와 같고, 여기서 pxt는 드리프트의 개수로 결정론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gt는 확산 개수로 노이즈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gradient x log ptx는 데이터의 분포의 로그 확률 밀도의 기울기, 즉 스코어의 함수라고 볼 수 있으며, d W는 표준 마이너 과정으로 무작위성을 제공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DT는 무한소 시간 단계이고 역방향 확산 과정을 사용하여 원본 데이터 분포 P0에서 샘플을 생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포워드 리버스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정해야 하는 스코어 추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기반 모델을 학습을 하여 시간에 의존하는 스코어 모델인 S세타 XT를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데이터 분포의 로그 확률 밀도의 기울기인 그레디언트 X 로그 PTX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람다 t는 양의 가중치 함수를 나타내고, 이것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람다 t는 시간 t에서 균일하게 샘플링이 되고 데이터와 모델의 용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면 스코어 매칭, 즉 S세타 XT는 최적화와 거의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디노이즈 스코어 매칭 방법과 마찬가지로 SD 프레임워크에서 스코어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했듯이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 스코어 베이스 제너레이티브 모델인 SMLD와 DDPM을 SD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방법은 SD의 기반 방법을 이산화 방법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SMLD의 퍼터베이션 커널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총 N개의 노이즈 스케일을 사용하여 SMLD의 각 퍼터베이션 커널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이를 연속적인 시간 변수 로 확장을 하면 SMLD의 퍼터베이션 커널은 다음과 같은 연속적인 확률 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분산이 증가하는 Variance Exploding SD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DPM의 퍼터베이션 커널에 대해서 살펴보면, DDPM의 커널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음과 같은 SD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는 분산이 유지되는 Variance Preserving SD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이 된 SD도 살펴보자면, 저자들은 VESDE와 VFSD를 통합한 형태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통합 SD는 다음과 같고 이 부분도 분산이 유지가 돼서 Preserving SD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SMLD와 DDPM의 Perturbation 커널이 각각 VESD와 VPSD로 해석되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통합 SD는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을 결합하여 더 강력한 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시간에 의존하는 스코어 기반 모델을 S세타를 학습시킨 후에 이를 사용하여 리버스 타임 SD를 구성을 하였고, 다음으로는 수치적 접근 방식으로 P0를 생성할 수 있는데, 논문에서 저자가 언급한 방식은 PC 샘플링이라고 하는 Predictor Corrector Sampling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 샘플링은 역방향 SD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강력한 방법으로 두 가지 주요 단계를 포함합니다. 프레딕터 단계와 코렉터 단계입니다. 프레딕터 단계부터 설명드리면, 예측자는 수치적 SD 해석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다음 단계로 예측을 하는데, 이는 데이터의 상태를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렉터 단계에서는 점수 기반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MCMC를 사용을 하여 예측된 데이터를 수정을 합니다. 이는 예측된 데이터가 더 정확하게 실제 데이터 분포를 따르도록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되는 수식을 보시면 이와 같고, 이 페이지 상단에서 보이시는, 지금 이거 보이시는 알고리즘은 프레딕터 코렉터 샘플링의 절차를 보여줍니다.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자면, 초기화 단계에서는 xn을 사전 확률 분포 ptx에서 샘플링하여 초기화를 하고, 예측 단계에서는 i가 n에서 1까지 감소하면서 각 단계 xi를 예측합니다. 이 과정은 수치적 SD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수정 단계에서는 각 예측 단계마다 n번의 수정 단계를 수행을 하여 xi를 수정합니다. 이 과정은 점수 기반 MCMC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최종적으로 결과를 반환하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SMLD와 DDPM의 기존의 샘플링 방법을 PC 샘플러로 일반화한 것입니다. 프레딕터 코렉터 샘플링은 역방향 SD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으로 예측 단계와 수정 단계로 구성이 되고, SMLD와 DDPM에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 기법을 구현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가 소개한 또 다른 샘플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해 궤적이 SD와 같은 주변 확률 밀도를 공유를 하는 디터미니스틱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디터미니스틱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ODE를 이러한 ODE를 만족을 하고, 위식은 스코어를 아는 경우에 SD에 의해 결정이 되며, 이 ODE를 Probability Flow ODE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스코어 함수가 신경망에 의해 근사되기 때문에 유럴 ODE라고도 합니다. 이 유럴 ODE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럴 ODE는 시간에 따라 데이터 포인트 XT를 연속적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SD에서 노이즈 항을 제거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Probability Flow ODE는 데이터 포인트를 연속적인 잠재 공간으로 인코딩할 수 있게 하고, 역방향 SD와 비교를 하자면 Probability Flow ODE는 SD와 동일한 주변 확률 밀도를 가지며, 이는 데이터의 잠재 표현을 생성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라고 합니다. 어, 샘플링이 결정론적이기 때문에 이미지 편집과 같은 작업에서도 유용하다라고 저자는 언급을 합니다. Probability Flow OD는 수치 정밀도가 변화함에 따라 적응형 스텝 사이즈로 빠른 샘플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스콜 펑션 평가 획수, 즉 NFE를 줄일 수 있으면서,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장점이 있고, 어, 세 번째로는 레이턴트에서 이미지로의 가역적 매핑은 인터폴레이션을 허용한다 라는 이러한 장점도 있는 것으로 저자는 언급을 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표에서 P는 프레딕터만 사용한 경우, C는 코렉터만 사용한 경우, PC는 프레딕터 코렉터 샘플러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P와 C 뒤에 숫자는 사용한 샘플링 단계의 수를 나타내고, 실험 결과로 리버스 디퓨전을 사용한 것이 앤세스트럴 샘플링보다 결과가 좋았으며, Probability Flow OD를 사용한 경우의 결과가 가장 좋았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레딕터와 코렉터를 모두 사용할 때 결과가 가장 좋았고, 최종적으로 PC 샘플러와 Probability Flow 및 간단한 개선 사항을 추가한 DDPM 기반 모델과 SMLD 기반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퍼 10에서 프리셋 인셉션 디스턴스와 인셉션 스코어 모두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큰 성능차로 소타 성능에 도달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며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SDE를 사용한 점수 기반 생성 모델링의 프레임워크를 소개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기존 방법, 샘플링 알고리즘, 정확한 라이클리후드 계산 등 잠재 코드 조작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켰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의 샘플링 접근법은 효율성을 상승시키지만 동일한 데이터셋에서 겐보다 샘플링 속도가 느렸습니다. 따라서 점수 기반 모델의 안정적인 학습과 겐의 빠른 샘플링을 결합하는 연구가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언급합니다. 또한 스콜 펑션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샘플러는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미래 연구는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선택을 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샘플러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이러한 중요성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